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집에 농협 통장 하나쯤은 있으시죠? 우체국 통장도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7월부터 이 통장들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냥 지금까지 써왔는데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다면 오늘 방송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 상품이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청약 통장 보호 문제,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 우체국 전액 보장 제도, 그리고 은행 대리점 제도까지. 우리 어르신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통장이 아직 완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체국 통장은 전액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시죠. 사연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충북 제천시에 사시는 박정수 님이에요. 올해 67세이신데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7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노후 자금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박정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저는 평생 농협 통장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을 해결해 왔어요.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고 가끔 자녀들 용돈도 보내고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7월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해지네요. 청약 통장도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 보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통장에 돈 넣고 빼고만 했지 뭘 따로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예금자 보호라는 것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요. 농협에 2억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다 안전한 건가요? 우체국 통장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이 들어서 이런 복잡한 금융제도 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정수님,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세요.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청약 통장에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청약 통장이라는 게 하나쯤 있으신가요? 예전에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좋아요라고 해서 만들어둔 통장 말이에요. 주택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이름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통장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아니, 은행 통장인데 왜 보호가 안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통장들은 일반 예금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팔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돈이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청약 통장도는 그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 기금이라서 은행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법으로 보호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약 통장을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그게 아직 있는지도 몰랐다.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청약 통장 전환의 기회입니다. 청약 통장을 그냥 갖고만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건 바로 전환이에요.
예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예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놓치기 쉬운 일정이죠. 전환하면 뭐가 좋은데요? 궁금하시죠?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 상품들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거나 민영주택은 아예 청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모두 청약이 가능해져요. 집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또 중요한 점은 전환을 해도 그동안 넣은 돈과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은 거 다 날아가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청약 순위나 점수에도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전환하면 앞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본인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도 청약할 일 없고 그냥 예금처럼만 쓰고 있다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 청약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전환해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놀라운 변화됩니다. 그럼 이제 예금자 보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늘어나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 1억 넣어두면 전부 안전한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거의 맞지만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원금 1억 원을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자로 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2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이해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은행 여러 군데에 나눠 넣으면 어떨까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을 넣었다면 각 은행에서 1억 원까지는 따로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은행마다 각각 1억 원 한도로 따로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상호부금 같은 일반적인 상품들이고요. 펀드, 주식, 변액보험, 일부 저축성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에 돈 맡겼으니까 다 안전하겠지 하시면 안 되고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상품 설명서나 가입 창구에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가 적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은행 상품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 확대되지만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은행에 가입했으니까 다 안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팔더라도 보험처럼 취급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펀드, 주식, 채권,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또 이거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가 연동이라 더 유리해요. 이런 말에 혹해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상품을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혹은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가 가입 서류나 상품 설명서 맨 앞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 글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 한 줄이 내 돈을 지켜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또 하나, 금융기관마다 보호 대상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면 보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상품의 상품 설명서 PDF를 열어보시고 예금자 보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종이 서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은행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건 아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떤 성격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우체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니까 돈을 넣어두면 불안하다. 예금자 보호법도 안 된다더라. 이 말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든든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고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체국에 돈을 맡기면 얼마를 넣었든 얼마가 쌓였든 정부가 100%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억 원까지만 보호해 주죠.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돼요. 하지만 우체국은 그런 상한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우체국에 2억 원을 예금해 두셨다고 해도 정부가 그 전액을 보장해 줘요. 1억이든 3억이든 한도 없이 보호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럼 우체국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역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체국 예금은 이자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 일부 금융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또 대출이나 카드 등 일반 은행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전부 옮긴다기보다는 예금 보호를 분산할 때 우체국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체국은 그냥 우편 보내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우체국도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믿을 수 있는 통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직접 전액을 보장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농협 통장을 오랫동안 써오셨을 텐데요. 이 두 기관은 우체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돼요. 먼저 농협부터 볼게요. 농협은 원래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 농협으로 나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 농협 통장은 예를 들면 오농협 같은 곳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에요. 즉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의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각각 따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농협 계열이면 합산해서 1억까지만 보호가 돼요. 예를 들어 지역농협에 6천만 원, 중앙회 농협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는 1억까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와 비슷한 장치를 갖고 있어요. 중앙회 공제회라는 자체 보호기구가 있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줘요.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일반 은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운영이 독립적이라 지점마다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보호는 되지만 그 한도와 구조가 우체국과는 다르고 은행과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도 초과하면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예전엔 집 앞에 은행 하나쯤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맞아요. 은행 지점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시골이나 읍면 지역은 더 심하죠. 디지털 뱅킹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게 어르신들께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폰뱅킹도 어렵고 계좌 이체도 무조건 창구에서 해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요. 이름하여 은행 대리업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이나 농협, 심지어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예요. 예전엔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가서 농협은 농협 가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봐야 했죠. 그런데 이젠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멀리 시내까지 안 나가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예금 가입, 계좌 이체, 대출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체국이 단순히 편지나 택배만 맞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은행 역할까지 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제도는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준비한 제도이기도 해요. 이 변화 진짜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큰 변화가 생겨요. 그동안은 계좌 하나 만들려 해도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고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곤 했죠. 그런데 이젠 동네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 중 한 곳만 가면 여러 은행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체국에 들러서 국민은행 계좌도 만들고 하나은행 상품도 비교하고 예금 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금융생활의 한방 쇼핑 시대가 오는 셈이에요. 또 하나 직장인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와요. 평일엔 시간이 없어 은행 갈 틈도 없던 분들, 이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저축은행 대리점에 들러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상품까지 한자리에서 비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은행이 이자가 더 높은지,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이 어딘지 발품 팔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한 공동 대리점도 생긴다고 하니 이제 정말 은행 방문이 예전처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쉽고 편한 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는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은행 일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는 더 쉽고 더 가까이서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5세 김영우님의 이야기예요. 김영우님은 평생 농협 통장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청약 통장 전환하시라고 하더래요. 처음엔 뭔 소리야,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30년 전에 가입한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 이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신 거예요. 김영호님은 고민 끝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결정하셨어요. 자녀들한테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청약 기회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농협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예금자 보호가 1억까지만 된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은 우체국으로 옮기기로 하셨대요.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니까 안전하고
농협 1억과 우체국 5천만 원으로 나누면 모든 돈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처음엔 복잡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69세 이순자님의 경우도 흥미로워요. 이순자님은 예전에 은행에서 권해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더래요. 은행에서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라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자님은 그 상품을 해지하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바꾸셨어요. 수익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원금 보장이 확실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청약통장 점검이에요. 지배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통장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다면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전환하면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고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금 분산 점검이에요.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면 9월부터는 1억까지만 보호되니까 분산을 고려해 보세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되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 상품 성격 확인이에요.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라도 펀드, 보험, 변액 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받은 서류나 인터넷으로 예금자 보호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우체국 활용 검토예요.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우체국 예금도 고려해 보세요. 전액 보장이니까 금액 제한 없이 안전해요. 다섯 번째, 7월부터 시작되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변화들을 자녀분들과도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금융제도가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들아, 딸아, 엄마 통장 좀 같이 정리해보자 하시면서 함께 점검해보세요. 청약 통장 전환, 예금 분산, 상품 확인 등을 자녀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자산 상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도움이 돼요. 우리 부모님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천안에 사시는 73세 박철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통장을 정리하셨대요. 혼자 했으면 복잡해서 포기했을 텐데 아들이 도와주니까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접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예전이 더 좋았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모두 국민들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것도, 청약 통장을 더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도, 은행 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한 변화예요. 다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변화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청약 통장 전환 같은 경우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둘째, 금융기관 직원의 말만 믿지 마세요. 상품 가입이나 전환을 권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설명서를 받아보시고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인터넷으로 처리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전화로 문의하세요. 넷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이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5째, 서두르지 마세요. 9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으로도 금융 제도는 계속 변할 거라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보호 제도도 계속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내 통장과 상품들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가족과 상의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배우기 어려워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시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78세 김정수님은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재미있어요. 내 돈을 지키는 일인데 열심히 배워야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방송 정리해 볼게요. 7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청약통장은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나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특별한 구조이고 은행 대리업 제도로 가까운 곳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박정수님, 오늘 방송 들으셨나요? 농협에 있는 2억 원, 1억까지만 보호되니까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분산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우체국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 통장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환하시면 돼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 변화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똑똑한 노후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금융 생활 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만들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